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이네요. 금년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밤 12시가 되면은 종각 보신각이죠.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이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 며칠 전에 그 종각 옆에서 송년 송년은 좀 그 어감이 약해요. 망년. 망년 모임이 있어갖고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 하고 이렇게 들어온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바로 보신각 옆을 제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 야경이지만 사진 하나 탁 찍었습니다. 그래도 그 밤에 그 조명을 잘 해놔갖고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좀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보신각 뻔하죠. 뭐 이리 찍으나 저리 찍으나 뭐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제 밤에 한번 찍어본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금년은 이제 오늘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이라고, 뭐뚝 떨어진 날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늘로 치솟은 날도 아니고, 그냥 연결된 시간이죠. 그 시간인데,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놓고서, 뭐 작년, 금년, 아니면은 뭐 금년, 내년, 이렇게 그 이제 구분을 이제 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뭔가 각오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늘 연초가 되면은 쓰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겠다 해놓고서 3일 만에 다시 핀다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딱 3일만 속상해하고 4일째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아가자. 저는 작심삼일을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우리나라가 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금지하지 않기로 한 날이 바로 오늘이더라고요. 이거 말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사실 천연두 하면 뭐 여러 가지 그 명칭이 있지만은, 그 천연두 주로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걸리는데, 어, 천연두에 걸리면 이제 이 얼굴에 흉터가 많이 남아갖고서 좀, 어, 뭐, 보기 불편하다든가 뭐 그런 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외관이, 한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데. 요즘은 사실 뭐 접종이 금지됐을 정도로 이제 천연두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후유증을 앓는 그런 주변에 참 이제 여럿이 이제 눈에 띄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그때보다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천연두가 무엇인지 그리고 접종 금지를 왜 하게 됐는지 언제 하게 됐는지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 제야의 종소리를 생각하면서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금년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 제야의 종소리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그 천연두 접종이 금지된 날이라고 그랬죠. 금지됐다는 얘기는 이제 예방 접종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야의 종소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12시에 울리는 보신각 종소리다. 네, 이게 바로 보신각입니다. 이 보신각 이게 전면이 아니고 뒷면이에요.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어서 여기 갔다 오랬죠. 그래서 그 보신각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새는 그 문화재에다가 그 조명을 가지고 이제 아주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도 이제 같이 대낮에 보는 것 같이 저렇게 이제 환한 그런 그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뒤를 돌아가면서 한번 이걸 사진 한번 찍어놔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찍어놨습니다. 글쎄요, 그 뒤에 뭐 현대식 건물들이 보이니까 약간은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이 보신각의 뒷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신각 종소리를 이제 타종하죠. 33번인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2024년을 맞는 보신각이니까 이건 이제 지난해 2023년 12월 31일 밤 12시에 그 이제 현장을 이제 촬영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에도 똑같이 저렇게 하겠죠.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는 뭐 이제 전염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런 거를 뭐 실시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사는 그런 행사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제됐기 때문에 음, 금년 말, 2024년 말, 2025년을 맞는 보신각 종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일단 이건 작년 그 현장 그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천연두 접종 금지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일단은 뭐 천연두라는 그 이제 질병이 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천연두, 그다음에 스몰박스, 정영화죠. 그다음에 두창, 포창, 마마.
예, 마마라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천연도 많이 들었고. 근데 두창, 포창은 그렇게 자주 들어본 그 이제 병명은 아닙니다. 스몰팍스는 이제, 어, 천연두가 스몰팍스. 치큰팍스가 그게 수두인가? 예. 하여튼 이 영어 병명입니다. 요약을 볼까요? 자, 천연두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염병으로 열이 나고 약 2일 후에 발진이 시작되어 구진, 소포, 농포의 단계를 거쳐 구진이라고 하면 뭐 입이 뭐 짓물른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소포, 농포. 한자로 써 있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소포. 이건 물집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다음에 농포, 보름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물집. 그 단계를 거쳐서 말라붙으면 눈에 띄는 흉터를 남기는 게 이제 특징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집이 나중에 다 이제 말라붙고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라붙은 그 위치에 이렇게 흠이 패이는 그런 흉터가 이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온 몸에 다이 발진이 생기기도 하지만 특히 얼굴에 이 발진이 생기면 얼굴에 흉터가 생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곰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빵집에 가면은 이게 겉에가 이렇게 어, 뭔가 울퉁불퉁 이렇게 붙어 있는 빵을 갖다 이제 곰보빵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소보빵이라고 하죠. 사실 곰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져서 들어간 거고 소보로빵은 이렇게 바로 튀어나온 건데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사실은 곰보 하는 게 당사자한테는 상당히 예,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그런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 자체도 없어졌고요. 자, 천연두는 환자가 직접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되며 보균 동물이나 체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바이러스 증식은 없다. 그러니까 접촉 감염이 되겠습니다. 성병 같은 것이 아주 뭐 대표적인 접촉 감염이죠. 접촉이 되질 않으면 서로 감염이 안 되는데 이 천연두도 그렇듯이 이제 접촉이 되면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이제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체외에서도 장시간 살 수 있기 때문에 천연두 환자에 오염된 세탁물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어, 글쎄요 생명력이 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몸 안에서 이렇게 뭐 증식을 하면서도 또 이 체외로 이렇게 배출이 됐을 때도 그게 쉽게 이제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겠죠. 자,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숨 쉴 때 또는 침으로 배출된 바이러스를 흡입함으로써 감염이 된다. 자, 이게 공기 전염인데 아니면 이렇게 침 같은 비말이 튀죠. 이제 이야기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거 침이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앞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유독 음식물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뭐라 그럴까. 자기가 먹을 걸 놓고 얘기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 뷔페식 식당에 가서 음식이 쫙 놓여있는데 그 음식을 뜯으면서 그냥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음식이, 비말, 침이 전부 튀겨갖고 다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전염 병균 같은 게 없으면 모르는데, 만일 저런, 천연두 환자가 그렇겠다. 그러면 그걸 퍼다가 먹은 사람도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밥 먹을 땐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가르친 이유가 다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67년 200만 명이 천연두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저도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참 천연두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보면은. 그다음에 1978년 영국의 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된 2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감염이 보고된 적이 없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통했다라고 하니까 저건 상당히 어떤 인위적인 조건이죠. 자연적인 조건이 아니라.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저렇게 인위적으로 뭐 배양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에 있는 걸 빼놓고는 자연적인 천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 전염병이 이제 사라지고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나마 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좀 상세하게 해볼까요? BC 1122년 중국에서 발생 기록이 있으며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된 책에도 이 질병에 관한 언급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상당히 오래된 거죠. 올해가 2024년이니까. 그러면 한 3100, 한 50년 전에도 이제 천연두란 질병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의 머리도 천연두에 갈렸다는 증거를 보인다. 음, 그래서 미라의 이제 머리 부분을 보니까 얼굴에 이제 그런 흔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자, 천연두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염병으로 열이 나고 약 2일 후에 발진이 시작되어 구진, 소포, 그다음에 농포 이 단계를 거쳐 말라붙으면서 눈에 띄는 흉터를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예, 앞에서 요약해드린 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발진이 얼굴 부위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병변이 적게 나타나고 표대성인 경우 자연스러운 증상일 수도 있는데 백신을 맞은 지 오래되어 질병을 완전히 예방하지 못할 경우에도 생긴다. 그러니까 천연두 백신을 어렸을 때 맞죠. 그러나 그게 만병통치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한 번 맞으면은 잘 질병에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저 접종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접종을 이제 오늘부로 이제 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국소적 발진 이외에 초기 발열 단계, 즉 진성 천연두 발진이 생기기 이전에 독성 발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의학적으로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뭔가 발진이 생기기 이전에 좀 독성 아주 턱식한 그런 건데 그런 발진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런 독성 발진은 몸통과 사지에 넓게 확산되어 나타나는데 때때로 홍역이나 성홍열처럼 보이기도 하고 벼룩에 물린 것처럼 또는 커다란 반점같이 적은 출혈을 동반한 짙은 붉은색을 띠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네. 아들이 83년생인데 다음엔가 제가 그 뭐라 그러나 예, 석사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그걸 갔다 오더니 얘가 마치 감기 걸린 것 같이 애가 안 좋아하고 병원에 갔더니 홍역이라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뭐 음, 홍역은 천연두 해배고 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강한 전염병은 아닌데 어, 그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홍역은 이제 이 천연두 같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뭐 얼굴 이상해지거나 뭐 그러진 않았었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독성 발진은 임상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붉은색의 출혈성 발진이 생기는 경우에 대개 질병 자체가 심하고 치명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천연두는 환자의 직접 간접 접촉으로 감염되며 라고 말씀드렸죠. 목욕 동물이나 체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바이러스 증식은 없다. 바이러스는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체에서 장시간 살 수 있고 이것은 손뭉치에서도 18개월 동안 살아남기 때문에 천연두 환자에 오염된 세탁물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와, 18개월 동안 살아남는다면 1년 반인데 정말 그 악독한 그 병원치가 되겠네요. 그죠? 아주 악독한 전염병입니다. 자, 이균은 수개월 동안 건조한 먼지에서도 살 수 있어 환자가 죽은 뒤에 병동을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겠네요, 정말. 대부분 환자는 숨 쉴 때 또는 침으로 배출된 바이러스를 흡입함으로써 감염이 된다. 비말을 통해서 공기 전염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바이러스가 매우 생존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천연두 자체는 그렇게 심한 감염성 질환은 아니다. 글쎄요, 그게 심하지 않으면 뭐가 심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저 말 뜻은 그 얼굴 같은데 이제 치명적인 그 흉터는 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뭐 사망을 하거나 그런 일은 이제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가까이 접촉한 1명 정도만 감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좀 거리가 떨어지면은 또 전염이 좀 덜 되는 모양입니다. 이 병의 위험은 백신을 맞은 환자도 경미한 발병을 보일 수 있다. 백신이 만병통치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시킬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발병 관리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환자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감염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일단 감염의 징후를 보이면 즉시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뭐 자꾸 공기 전염이 되니까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뭐 사스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지난번 코로나도 그렇고 다 격리를 시키잖아요. 글쎄 저는 백신 세 번인가 다 맞고서도 두 번이나 코로나에 걸렸는데 뭐 사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뭐 콧물 약간 나는 정도였었는데 완전히 그 일주일 동안 그냥 방 안에서 이제 차단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속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알고 그러니까 단지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좀 답답한 거는 있었는데 뭐 추운 겨울에 또 나가본들 뭐예요. 네. 그러면은 이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의 주요 균주는 바리다 마요로이고 바리다 마요로, 바리다 메이저 영어로 읽으면 그런데 여기서 추출한 백신은 경미한 질병을 일으키는 소두창 같은 밀접히 관련된 다른 질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바리다 마요르에서 이제 추출해 갖고서 거기서 이제 백신을 만든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음, 하여튼 그 질병을 갖다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백신이 하는 거죠. 보통 뭐 백신과 뭐 같은 개념이죠.
보통 형태 임상 천연두를 막아주는 유일한 백신의 개발과 자연계 내 천연두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은 세계에서 천연두를 퇴치하려는 세계보건기구의 시도를 가능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자연계 내에서 천연두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처리하기가 쉽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WHO에서 야 이걸 퇴치하자라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대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작업은 감염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천연두 환자 접촉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제때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967년 200만 명이 천연두로 죽었으며 1977년에서 80년에는 1978년 영국의 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된 2명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감염이 보고된 적이 없다. 아까도 간략하게 그 소개를 드렸는데 그 얘기가 되겠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규적인 천연두 예방 접종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으며 전 세계 4곳의 실험실만이 백신이 다시 필요해진다면 즉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종식이 아니라 완전 퇴치가 됐다는 그런 얘기죠. 단지 혹시 몰라갖고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목적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3년 오늘, 그러니까 1993년 12월 31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천연두를 예방하는 예방접종 대상에서 천연두를 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994년 1월 1일부터는 천연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외시키는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시킨 날은 바로 오늘 1993년 12월 31일이다라는 얘기죠. 네, 뭐 이상과 같이 이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보신각도 잠깐 봤고요. 그다음에 정말 저희들 어렸을 때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천연두 마마,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흉터를 갖고서 이제 위축된 삶을 살아왔을 텐데, 하여튼 그 질병,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완전히 완치가 된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질병인 천연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본 12월 31일의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부디 그러면 네, 얼마나 하루 남은 거죠? 31일 아침에 제가 이 방송을 이제 하게 되니까 하루 오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직장에선 종무식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일찍 집에 가셔갖고서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지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도 정말 김영호 TV를 애청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그 한계점이 많아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미흡하더라도 사랑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질책도 해주시면 제가 다르게 받아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데 반영을 해갖고 좀 더 나은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저를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